제일 중요한 게 문해력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빼먹으면 안 되겠죠. 빼먹으면 안 된다. 빼먹으면 안 되겠죠. 빼먹으면 문해력이 어떻게 생겨요? 이게 만약 악보라고 생각해봐요. 네. 빼먹고 연주를 해? 안 되죠. 예. 네. 빼먹지 말아야 된다 할 때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될 용어가 있어요. 용어가. 그게 뭘까요? 뭘까요? 정독입니다. 정독. 아. 모든 단어에 눈이 마주치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많은 연습을 통해서 경지에 이른 분들은 그렇게 빨리 읽어도 그게 가능하시다는 거네요. 만약에 집에서 네. 그걸 하고 싶다. 네. 낭독하는데 네. 동영상 보여주는 시간에 애를 네. 낭독을 한 번 시켜주고 따라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 가르쳐주고 따라 네. 읽고, 하나 가르쳐주고 따라 읽고. 그래서 자급기억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따라 읽는 그 기억을 순간으로 기억하도록 만들죠. 너 어디 가서 뭐 해서 뭐 사와 이렇게. 근데 걔가 딱 간 데 가서 가다가 뭐라고 그랬지? 그럼 자급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명복창. 예, 복명 보고 바로 자급기억. 네. 이게 복창이라는 게 영어로 네. 뭐죠? 이게 쉐도잉이라는 거예요. 아, 쉐도잉. 예, 쉐도잉이 복창이에요. 아. 이 쉐도잉에서 한 단계 더 나가. 순간 암기라는 것도 있어. 쉐도잉 뭐냐면 듣고 따라오잖아. 네. 듣고 멈추고 눈 감고 똑같이 따라해. 아이고. 그 순간적이지만 네. 그 작업기억이 딱 생겨요. 네네. 다시 말하면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 번 읽고 그 사이에서 메타인지를 일으키고 그걸로 반드시 자기가 남한테 말을 하거나 글로 써서 써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의 사이클이다. 이것이 아닌 것은 다 네. 뭐다? 난독이다. 아. 그럼 이 아이들의 난독 치료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 치료됩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 네. 후천자일 경우에 네네네. 후천자일 경우에는 네. 양상에 따라서 아주 중증이 아니라면 네. 제가 20시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드라마틱한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성격이 변합니다. 아, 성격과도 연관이 있나요? 예, 난독과? 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모든 비행 청소년의 최종적으로는 책을 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가정적 환경도 있고 네, 그렇죠. 그분 말씀이 가정적 환경이 있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했어요. 자, 요즘에 지금 애들이 부모한테 얘기를 듣고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하고 네, 이미 스스로. 분리가 되고 부모도 바쁘고 그러면 결국 또래한테 배우는데 또래는 누구한테 배우나? 결국 배우는 대상이 없어요. 그럼 결국 자기가 책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지라고 하는 예의라든지 책에서부터 배우는 것인데 그 부분을 애들이 자발적으로 읽어서 소화를 못 시킨다면 지식을 어디에서 얻나? 근데 만약 그래서 지식도 없고 그래서 애가 함부로 행동한다. 근데 이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얘는 기본적으로 인내심도 생기고 지식도 들어오고 자기가 안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판단력도 생기고 모든 게 화학 반응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뇌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굉장히 활발해지기도 하고 읽는 훈련을 계속 하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변하고 평생 책을 한 권을 읽는 것 자체를 버거워하던 애들이 네. 같은 책을 10번을 읽는 거예요. 그럼 토가 나올 것 같잖아. 한 권을 못 읽는 애들을 네. 10번을 읽히면 애들이 막 그쵸. 내가 뭘 잘못했냐고 반항하다가 네. 뭐 계속 어떻게 하면 나중에 막 정신적으로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아, 이걸 진짜 네.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예, 호기심 쫓아서 게임에 몰두할 때 나오던 네. 도파민이 책을 읽을 때도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부터 쫑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것 자체에 빠져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이 워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이 책에서 자세히 내가 설명해놨어요. 이 네. 워드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는 이 워드가 플레이 되는 거예요. 단어, 글자가. 예, 글자가 플레이가 네. 되는 거예요. 동영상 플레이, MP3 플레이처럼.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애들이 딱 봤을 때 게임하고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글을 읽을 때마다 도파민이 분비되게끔 디자인이 돼 있어. 그래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보다가 움직이네? 그럼 뭐지? 주의력이 딱 집중이 돼요. 네, 그렇죠. 주의력이 집중해서 움직이 계속 쳐다보는 거야. 네네. 쳐다보니까 뭐가 들어온다? 내용이 들어온다. 네. 재미없는 책을 주지 않지. 그렇죠. 재미있는 책을 주니까 재미있거든. 네. 그 재미가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주의력을 집중하는 데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기심 단계에 이르게 돼요. 네. 호기심 단계에 이르면은, 야, 이거 밥 먹고 해. 그럼, 필요 없어. 난리 나겠죠. 엄마, 나 됐어. 잠깐만이 1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지, 쭉 이렇게. 그래서 쭉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다음부터 걔는 본능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해. 재밌으니까. 예, 이렇게 얇은 책을, 이 정도 되는 책을 모르는 걸 밑줄만 치는데 6시간 걸렸어요. 나중에는 이 책을
한 번은 정독으로. 네. 정독이 뭐죠? 모든 단어에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네. 네. 다 들어와.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게끔 하는 것을 완전히 뇌 속에 집어넣는데 20분 걸려요, 나중에. 이 한 권이요? 네, 나중에. 오, 그렇게 빨리 되나요? 빨리. 오.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 이해를 하면 점점점점 스피드가 빨라져요. 워드 플레이에 그런 기능이 있어. 점차적으로 자기가 원하면 스피드를 조금씩 높이게 만들어요. 자기가 원할 때. 그럼 그렇게 해서 조절하면서 보다 보면 책을 좋아하게 되고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궁금한 건요. 그렇게 워드 플레이어로 책을 이제 글씨가 움직이는 걸로 계속 보는데 익숙해지면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종이책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눈이 빨리 움직여요. 어떤 원리냐? 권투 선수들이 펀치볼, 볼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권투 선수들 이렇게 치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때 정지되어 있는 걸 치잖아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정식으로 시합이 들어가면 앞에 사람이 막 이렇게 그렇죠. 더킹을 하고, 더킹이라고 얘기하고.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죠. 이게 막 움직이는 그걸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데 네. 정확하게 그때 딱 초점이 맞는 거예요. 어. 그 훈련을 하는 거하고 네. 반대적인 거랑 똑같아요.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네. 이제 학생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네. 처음에 이렇게 되던 것이 네. 나중에 이렇게 아. 넓어지고. 포도알이 많이 뭉쳐있지도 않고 네, 너무 커지지도 않았고 전부 파달 정도로 다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걸린 거라고요? 20시간. 20시간이요? 사실 이 어린애들은 어른과 달라서 유연함과 감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방향을 잡아주기만 하면 그 속도와 스피드가 회복력이 말도 못하게 빠르죠.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글을 읽히지 않으면 네. 고3에 와서 갑자기 글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고3이라 그래봤자 아직 미성년이 미성년. 그쵸, 내가 볼 아직은. 때는 아직도 파릇파릇한 네. 청년이고 내가 아직 싱싱한 상황인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게 나이 제한이 따로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간 차만 좀 있겠죠.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이 시간보다는 네. 교정하는 시간이 짧다. 그럼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시선 추적의 방법을 이용해서 난독을 치료해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가야 할까요? 지금으로는 네. 시선 추적 자체를 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시선 추적을 하고 진단을 해가지고 이걸 교육을 해가지고 다시 그 비포 애프터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화된 시선 추적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내는 경우는 네.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모든 논문이 시선 추적할 때 네. 현재 그 상태만 딱 이거 추적을 하고 변화를 못 시켰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변화된 애프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쓰는 마음으로 교수님이 이렇게 책을 내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논문을 네. 한 200편 정도 스크린을 했어요. 단행본으로서는 뭐 적은 게 아닌데 네. 이쪽에 그 인지뇌과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행본들도 우리가 전부 다 스크린 다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네.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으로 메꿨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내용 그리고 책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많이 여쭤본 것 같은데요. 저희 슬초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 질문을 드리고 가는 게 있어요. 이 전 국민적인 난독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뭘까요? 되게 뜬금없는 네.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가장 필요한 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책은 난독이라고 하는 거의 원인, 집안에서 난독을 캐치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기관, 학부모, 학생들 주변에 있는 보호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노력해서 쓴 거거든요. 네. 이쪽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면 결국 해결이 되겠죠. 사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저도 이거 어떻게 답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임팩트 있는 답은 원래는 전 국민의 그 난독 부분을 이제 시선 추적으로 전수 검사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여전히 유효해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 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설득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난독을 해결하고 문해력 붕괴를 해결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먹구름이 아니라 아주 찬란한 햇살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사실은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창의력은 점점 퇴화되고 인공지능은 발달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전부 문해력에 달려 있어요. 네. 결국은 인간의 메타인지에 달려 있고요. 그 창의력에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읽어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 앞에 나온 이 책이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읽고 여러분께서 주변에 보내주신다면 그런 시대가 빨리 오지 않을까요? 네.
정말 오늘 이제 강의 이렇게 강의라고 제가 표현을 했네요. 인터뷰였는데 정말 강의 한 편을 들은 것처럼 설득력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꼭 필요하신 분들 이 책 정말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전 또 다른 인터뷰 좋은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